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특히 코로나 이후 미국 증시 같은 그 상승 양세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주식 투자가 굉장히 쉽고 수익을 내기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랜 기간 투자하셨던 분들은 주식 투자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어려운 영역이라는 것을 모두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 이유는 상승 장세에서는 보통 무리하게 매매를 하지만 않으면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니까요. 근데 하락 장세에서 이런 상승 장세 같은 전략,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그냥 끝까지 버틴다든가 손절없이, 아니면 매도했다가도 다시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재매수하는 이런 상승 장세에 유용한 전략들을 하락 장세에서 동일하게 가지고 임하게 되면은 어느새 그 상승 장세의 수익, 벌어들였던 수익을 모두 잃고 손실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하락 장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 자신의 그 투자 전략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상승 장세에서만 장기 투자를 하고 하락 장세에서는 현금화하거나 아니면 주식 그 투자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 있는 이런 이상적인 전략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가? 하지만 하락 장세도 이게 잠시의 그 상승 장세 중에 그 되돌림이 생겨서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는 그런 장세인지, 아니면 진짜 이게 하락 장세 중에 잠깐 반등할 때 들어가는 그런 건지, 이것을 실시간으로 장세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차트 분석이나 아니 기술적 분석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후행적으로는 굉장히 눈에 보이기 쉽지만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게 상승 장세인지 하락 장세인지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승 장세와 하락 장세를 판단해서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투자하는 방법은 9.99% 이내, 그러니까 강한 종목들이죠. 최고가 대비 9.99% 이내의 하락, 그런 종목의 수를 활용해서 자금 관리를 합니다. 총 100종목을 기준으로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을 합친 그 종목 수죠. 이게 코스피가 그러니까 10% 이내 종목이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서 100종목 이상일 때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 상황이고요. 뭐 100종목에서 높을수록 더 강한 상승장이겠죠. 그리고 50에서 99종목 정도면은 뭐 자신이 뭐 현금을 한 20% 정도 적극적인 투자일 때 10%에서 20% 정도 했다면 절반 정도로 자신의 현금 비중의 절반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49종목 이하일 때는 아예 그 투자 종목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굳이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단기 투자에만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가 대비 9.99% 이내 종목수, 현재 9.99% 이내 종목수는 저는 이제 5일 동안의 그 추이를 계속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98개라는 것이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 지난 2월 10일이죠. 월요일, 월, 화, 수, 목, 금. 그러니까 금요일에 113종목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98종목, 그리고 화요일에 108종목, 수요일에 104종목, 120종목, 113종목. 뭐 월, 화, 수, 목, 금 꾸준히 월요일은 약간 적었지만 계속 100종목 이상으로 유지가 되면서 약간 증가 추세를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걸로 체크를 하면 현재 코스피가 강한지 아니면 코스닥이 강한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코스피가 더 강한 상황이죠. 그러면 코스피의 투자 비중을 더 높여야 됩니다. 코스피 종목 쪽에요. 현재가의 9.99% 종목들을 저는 이제 대신증권 HTS를 쓰는데 정리를 한 거죠. 52주 최고가 대비 9% 이내 종목들 쭉 많습니다. 보시면은 금요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2월 14일 기준으로 65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 밑으로 쭉 나와 있겠죠. 그리고 코스피가 65종목이고 코스닥은 48종목입니다. 코스닥 최고가 대비, 그러니까 52주 최고가 대비 10% 이내의 종목들을 쭉 소팅을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종목을 해보면 이 종목들에서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방산주나 조선주나 AI 전력이나 뭐 그런 것들, 어느 테마나 어느 업종이 지금 강한지를 이 최고가 10% 안에 든 종목들의 유사한 종목들을 그룹화 시켜 보면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투자 전략 15회차를 이제 장기 투자를 어떻게 이제 비중을 늘리고 줄이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투자 전략 실제의 장기 투자 종목의 테마나 업종은 어떤 식으로
그 종목을 압축해서 선별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 추천 투자 권유가 아니고 투자 스킬과 투자 철학, 멘탈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보유 종목을 보시면은 조선주 위에서부터 이제 있죠. 보시면 이게 금요일날 조선주의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방산주도 그렇고요. 조선주가 특히 낙폭이 컸었죠. 보면 8%, 4%, 5% 그동안 잘 나갔던 조선주들이 금요일날 급격하게 조정을 보였습니다. AI 전력도 관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AI 전력도 큰 폭의 하락 전환인지 조정인지는 이제 월요일이 돼봐야 알 수 있겠죠. 포트폴리오 업종은 1순위 업종은 역시 조선 업종입니다. 한화, 오션, HD, 현재 중공업이 대장이고 특히 엔진주들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금요일에는 이제 대폭적으로 하락을 많이 했죠. 조선주들을 정리를 했고 두 번째 2순위 종목은 방산주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런 주식들이 대장주죠. 종목을 산출하는 것은 일단 3순위 테마까지 산출을 해서 AI 전력은 HD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이고 일진전기 LS 요즘엔 LS 일렉트릭이 또 상당히 상승률이 좋았었죠. 근데 특히 조선과 AI 전력이 금요일에 상당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하락 전환이라고는 보질 않고요. 일단 실적이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도 양호하고 수주 상태도 양호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업종들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매수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종목들은 대장주는 주로 이제 큰 폭 조정이 나왔을 때 편입하는 자꾸 대장주 쪽으로 옮겨가야죠. 조선주 중에서도 선별해서 가장 좋은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일단 현재로는 조선주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대장으로 보고 있고요. 방산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AI 전력은 HD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 종목들은 로봇주를 넣었는데 로봇주는 이 앞에 언급드렸던 조선, 방산, AI 전력보다는 지속성이 강하지 않은 테마라고 봅니다. 하지만 미래 상황으로 보면 로봇은 10년 이내로 본다면 가장 강력한 테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로보티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대장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주식이 대장이 될지는 수시로 변동이 될 것입니다. 인버스 주식은 두 종목 보유하고 있고요. 업종 최선호주는 게임주는 크래프톤 하고 지금 펄어비스도 보고 있고요. 엔터주 중에서는 폭삭 소가수다 3월 7일 공개가 엮여 있는 펜앤터테인먼트를 선호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관세에서 좀 자유로운 관세 걱정을 덜 할 수 있는 엔터주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나 JYP나 이런 하이브나 이런 종목들, 음식료 업종에서는 삼양식품, 두산, 지주사 중에서는 두산,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카페24, 그리고 화장품 중에서 코스맥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 후보 종목은 매수 종목이나 비슷한 그런 종목들인데 단지 이제 보유가 안 된 종목들입니다. 모두 9.9% 이내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수 급락시 매수할 종목들은 좀 업종 내에서도 조금 상승률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조금 중소형주들이 많이 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도 지수 급락 시 매수할 종목으로 넣어놓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의외로 이제 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편입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 미래에 대한 것도 도깨비 아니면 붉은 사막 이런 신규작들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좌 잔고를 보시면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종목들은 LS 일렉트릭이나 아니면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건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이런 거는 제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부터 계속 이 세 가지 종목군을 중심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10%에서 20% 정도 이익 실현하고 재매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지만 수익률이 높은 것은 지금 펜앤터테인먼트죠. 역시 폭삭 소가수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거의 44% 정도 상승을 한 상태고요. 2차전지 인버스 주식도 이제 지난주에 좀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31%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매도를 하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40% 정도고요. 하나오션은 지난주에 이제 조정받을 때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장주였는데 언제나 이제 기회를 노리다가 큰 폭 조정이 나올 때 편입시키는 전략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조선주도 뭐 일단 매도 실현해서 이익 실현했던 종목들은 좀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뭐 10%에서 10% 정도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요. 크래프톤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14% 하락하고 또 계속 하락을 했는데 매도 타이밍이 좀 놓쳤습니다. 이 종목은 인조위가 기대는 되는데 리포트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뭐 목표가도 내려간 리포트가 나오고 현재 보유 종목 중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 종목들은 로보티즈 이미 손절 범위를 넘어섰죠. 보통 10% 정도 됐을 때는 매도를 하는데 이 종목도 약간 매도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바이오다이는 매도하다가 굉장히 일부분만 남아 있고요. 크래프톤도 조금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사목 목표 계좌는 수익률이 좀 올라간 상태죠. 예. 조선주와 AI전력 그리고 뭐 조선주 K4 하나오션은 이제 큰 폭 조정이 있을 때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일진전기도 AI전력 조정이 있을 때 매수를 한 종목이고요. 조선주와 AI전력 위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주 매도한 것들은 이제 바이오다이는 계속 매도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일단 매수를 했다가 로봇주가 조금 모습이 제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좀 틀려서 이익 실현하고 나왔고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뭐 단기 투자로 들어갔던 종목이고 네이버도 일단 입지를 해봤다가 일단 너무 무거운 종목이라 일단은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목 목표 계좌에서도 로보티즈 매도하고 로보티즈 이제 매수했다면 로보티즈는 완전히 처분했죠. 로봇주는 계좌로 진입했다가 모두 청산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장 다음 주 초에 제가 여행을 가게 되기 때문에 3월 초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주식 종목은 제가 매매 말씀드린 대로 뭐 직원들한테 보유 종목은 맡겨놓고 매매를 하게 될 것이고요. 코스피 선물은 뭐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돌아가니까 제가 뭐 여행을 가나 안 가나 그것은 상관없이 매매가 돌아갈 것이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뭐 가급적이면 여행 가서는 이제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주 정도 되기 때문에 3월 초에나 이제 새로운 영상을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예, 다음 주에도 높은 수익 올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3월 초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